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준비한 첫 소식 어떤 건가요? 네, 요즘 뭐 휴가들 많이 가시잖아요. 그쵸.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 뭐 벌써 날씨가 더우니까 여행들 많이 가시더라고요. 네. 오세영 앵커 이번에 여름 휴가 다녀오셨잖아요. 다녀오셨잖아요. 네, 휴가는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뭐 어디 네. 멀리 안 갔고요. 집에서 보통 쉬었는데 속초 갔다 왔어요. 속초요, 되게 국내로요. 좋더라고요. 전 다음 달에 해외로 떠날 계획입니다. 아, 네, 부럽습니다. 저는 너무 일찌감치 휴가를 갔다 다녀오셨죠? 오셨죠? 네. 네, 낙이 없습니다. 네, 요즘 뭐 네, 이렇게 오세영 앵커처럼 뭐 국내로도 여행 가는 거 참 좋지만 예. 해외로 나가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. 그죠. 네, 저도 뭐 해마다 휴가에는 최대한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하는 편인데 네. 혹시 뭐 특별히 가고 싶은 나라나 뭐 목적지가 있으신가요? 저는 먼저 말씀하시죠. 아, 저는 뭐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뭐 네. 유럽이나 이런 데 가봤는데 미국을 안 가봤어요. 미국. 그래서 미국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. 전 유럽도 안 가봤기 때문에 네. 스위스 가보고 싶어요. 그래요. 정말 가고 싶은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예.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맞아요.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사실 이 장거리 비행 때문에 여행 가기 전부터 좀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 비행기 안에서 좀 지키실 수 있는 건강 관리 상식 팁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지구 반대편 가려면은 뭐 열 몇 시간은 기본이고 그러니까요. 경유하면 20몇 시간도 타야 그렇죠. 되는데 네. 먼저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? 네, 우선은 뭐 비행기 타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건조하다 이런 거 많이 아, 느끼잖아요. 맞아요. 보통 이 비행기 내부 습도가 한 5에서 15% 정도 낮습니다. 네. 그만큼 이 호흡기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코와 후두의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이 세균이 침투하기가 쉽고요. 또 이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전염성이 높아져서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커집니다. 예. 또 이 비행 중에 혈중 산소 농도의 지표가 되는 이 산소 분압이라는 것이 대기 중보다 3분의 1 이상 낮아지게 되는데 네. 뭐 천식이라든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는 사람의 경우는 호흡곤란이라든가 뭐 가슴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즐겁게 떠난 여행인데 비행기에서부터 아파버리면 그렇죠. 여행 네. 내내 고생하게 되고요. 컨디션 관리가 안 될 텐데 네. 이 기내에서 호흡기 질환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선은 뭐 비행기 안에서 물이나 주스를 자주 마시면서 네. 수분을 아주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뭐 비행기 타기 전후에 수시로 이렇게 손을 씻어주시고 예. 또 이 습도 유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마스크 합니다. 쓰는 게. 네. 네, 또 이 앞서 말씀드린 뭐 천식이라든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는 비행기를 탈 때 이 휴대용 산소 발생기를 미리 준비하면 좋은데요. 네. 요즘에는 이 항공사에 미리 얘기를 해서 이 산소 공급 장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산소 공급 장치를 제공받는 건 처음 들어본 저도 것 처음 하는 같은데 사실이에요. 근데 생각해보면 비행기 안에서 좀 건조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저 맞아요. 같은 경우에는 렌즈 끼는데 네. 좀 뻑뻑하기도 하고 눈이요. 피부가 당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습도가 낮으면 뭐 호흡기뿐만 아니라 눈이랑 피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죠. 예. 이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뭐 외부 자극이라든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고요. 네.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성습진 이런 피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. 우선은 뭐 로션이나 보습제 충분히 네. 바르시는 게 좋고요. 지나친 화장은 안 하고 타시는 게 좋습니다. 맞아요. 네. 다만 이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시는 게 좋은데요. 네. 이 비행기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자외선의 경우는 지상에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. 네, 창문을 될 수 있으면 닫으시고요. 네. 또 이 오랫동안 이 자외선에 노출되는 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콘택트 렌즈 낀다고 하셨는데 눈 보호를 위해서는 렌즈 끼지 마시고 안경을 쓰고 그렇군요. 네,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화장도 다 지우고 네. 창문 열고 인증착 찍기 바빴는데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어요. 조심해야겠어요. 네. 또 이 비행기 타면 힘든 게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요. 다리가 좀 당기고 네. 붓기도 하잖아요. 이런 것도 참 불편하던데요. 맞습니다. 이 아무래도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이 산소량이 떨어지게 되겠죠. 네. 여기서 다리를 구부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네. 그래서 이른바 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. 혹시 들어보셨어요? 전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.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. 네. 아, 그러신가요? 네. 정확한 이름은 사실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. 네. 질환의 일종인데 이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이 비교적 좀 좁죠. 좁은 네. 편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여기에 탔을 때 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네. 이 산소 농도가 낮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
골반의 정맥이 눌리게 되는데 네. 이때 이 혈관 속에 혈액 일부가 굳어지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폐동맥을 막을 수가 있고요. 심한 경우에는 이 폐색전증을 일으켜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사망에 이를 수도 있군요. 네, 실제로 이런 심부정맥 혈전증이 해마다 200만 명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. 예. 그 중에서 한 60만 명 정도가 이 폐색 전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 이렇게 네.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. 예. 아니, 비행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걸릴 수 있다니까 좀 심각하게 네. 느껴지는데 네.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뭐 보통 이 비행기를 타는 날로부터 이 한 6주 이내 정도의 큰 수술을 받았거나 뭐 네. 심부정맥에 원래 질환이 있었던 사람, 혹은 뭐 혈전증이 있던 사람, 네. 또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암 환자라든가 뭐 임산부, 임신부, 고령자의 경우는 특히 주의가 많이 필요한데 예. 일단은 이 5시간 이상 정도 비행을 좀 길게 할 때는 기내에서라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이렇게 좀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스트레칭도 해주고요. 네, 뭐 걷는다거나 맨손 체조를 해주시는 게 음. 좋고요. 특히 이 다리를 좀 주무르거나 발 뒤꿈치 근육을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면서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고 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자극을 하면서 혈액 순환을 좀 도와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비행기 탈 때 옷 같은 경우도 좀 느슨하고 편하게 이렇게 네. 입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. 특히 이 반지나 벨트 같은 거 이렇게 조이는 건 좀 빼두시는 게 오. 좋고요. 특히 정맥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 뭐 의료용 압박 스타킹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신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. 네, 혈전이 생기는 것도 이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막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커피나 술 같은 거는 이 수분 배출을 더 촉진하기 때문에 네.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군요.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뭐 이코노미 클래스 타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 즐거운 여행 앞두고 좁은 좌석에서 장시간 비행해야 할 경우 방금 설명해주신 내용들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기내에서 조심해야 할 질환들 또 있을까요? 네, 이번에는 이 귀에 생기는 병이 또 있습니다. 네. 보통 우리 비행기 타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되면은 귀가 먹먹해지잖아요. 네, 침 삼켜야죠. 네. 예. 그렇죠. 이게 심하면 이 통증이 생기면서 기압성 중이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고도가 달라지면 그 고막 안쪽에 있는 공기압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. 네. 귀를 찌르는 것 같은 이런 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현기증이 네. 난다거나 뭐 이명, 난청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. 이런 기압차가 계속 이어지면은 고막 안쪽으로 물이 차는 이 삼출성 중이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껌을 씹으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껌이나 사탕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네. 이 뭔가를 먹거나 삼키면 닫혀있던 귀 속 연결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이 기압차를 줄일 수 있는데요.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이 귀 속에 있는 연결관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. 그래서 네. 중이염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리 병원을 찾아서 혹시 뭐 이런 관련된 질환이 없는지 검사를 받는 게 좋고 또 이 비행기가 내리거나 뜰 때는 사탕을 하나 이렇게 물고 먹고 네. 있게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품을 한다거나 네. 뭐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쉬는 것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. 요즘은 이 간단하게 귀마개를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귀마개를 하면 이 귀 속 압력이 조절이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요. 또 이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네. 귀에 주는 자극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네, 또 장시간 비행할 때 귀마개 꽂고 자면은 또 네. 잠도 잘 올 것 같은데 네. 요즘은 비행기에서 귀마개를 주기도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그런 거 이용해 보면 좋겠고요. 근데 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이 비행이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? 네, 뭐 대표적인 게 이 공황장애 예. 앓으시는 분들 요즘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마 뭐 유명 인사라든가 연예인들의 경우도 이렇게 공황장애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게 어렵다 네.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걸 맞습니다.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. 예. 예. 공황장애뿐 아니라 뭐 폐소공포증, 또 이 비행공포증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뭐 불안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. 예. 우선은 뭐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 탈 때 일단은 조급하지 않게 시간적 여유를 아주 넉넉하게 두고 이 탑승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예.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에 이 비행기를 타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또 비행기 안에서 수시로 걸으면서 뭐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요. 또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. 뭐 증상이 심하다면 사실 최대한 이 비상약을 처방 받으셔서 네. 미리 복용을 하시면 좋겠죠. 자, 요즘에 휴가철이라 비행기 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동 기자 얘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. 다음 휴가 아마 황보 앵커도 있을 텐데 예. 비행기 탈 때마다 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선크림 꼭 발라야겠어요. 네, 뭔가 부러웠습니다. 네, 네,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. 들었습니다.